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실적인 기대치예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르시시스트임을 알면서도 또 상처를 받는 이유는 저 사람이 그러니까 기대치를 낮춰야지 하지만 실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부 안에서도요. 나르시시스트 배우자가 막 정말 뭐 예를 들어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외도라든지 하여튼 너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을 지속을 해서 나는 이제 저 사람 배우자로서 기대하지도 않고 여기는 바닥이야. 그리고 나는 정말 같은 집에 살지만 우리는 남남이야. 라고는 하지만 부부라는 형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정말 기본적으로 저거는 안 하겠지 하는 기대치를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매번마다 그 바닥이 깨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기대치, 저 사람은 실은 더한 모습을 얼마든지 보일 수 있고 내가 지금 상황상, 정황상 어쨌든 어떤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 관계 안에서 마땅히 그냥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면 정말 기본적으로 내가 기대하던 부분들도 충족이 될 수 없을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자각을 해야 되는 게 참 실은 슬프지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쓴 나의 감정적인 투자를 실은 좀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바꿀 수 없는 부분, 즉 나르시시스트의 건강하지 않은 행동 패턴이죠. 거기에 내가 집중을 하는 에너지를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거죠. 그게 뭐냐? 나르시시스트의 어떤 이런 행동에 대한 나의 반응과 나의 관점, 여기를 변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쓰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유튜브나 책에서 이렇게 조정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드리냐면 그 조정 방법을 그 패턴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이론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 내 삶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좀 매치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게 가스라이팅이고 이게 이런 조종인지 정말 몰랐던 부분들도 실은 여태까지 이런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내 생활에 그걸 대입해 보는 부분들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와 불필요한 언쟁이 말려드는 거는 실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적 사람에게 당신이 이런 특성이 있어라고 직면시키는 거가 어떠냐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많은 경우에는 그런 직면은 실은 굉장한 갈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내가 상처를 받고 더 고통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불필요한 힘겨루기를 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회색돌 기법이 나오는 거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아무리 나를 도발하더라도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그런 걸 유지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왜냐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감정적인 반응을 본인의 원동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반응으로 휘말리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결과적으로는 조금 나에 대한 이런 흥미를 잃을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이제 나르시시스트의 비난을 개인화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개인화하지 않기가 약간 조금 생소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명확하게 나르시시스트가 나한테 해오는 그 많은 공격들이 이게 내 이슈가 아니고 본인의 어떤 불안정한 이런 자존감과 이런 통제 욕구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계속 나를 막 공격하면 기분이 좋을 수는 없겠죠. 나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게 내 이슈가 아니라 상대방의 이슈라는 걸 알면 나의 근간을 흔들 정도의 어떤 영향을 주는 거에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에 대해서 과도하게 자기 방어하는 거는 권유드리지 않아요. 방어는 뭘 잘못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얘기는 해야겠죠. 뭐 예를 들어 전혀 사실 무근한 얘기를 나르시시스트가 한다. 그럼 그거는 팩트 베이스로 사실 기반으로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실은 그렇게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어라는 어떤 사실을 얘기할 수 있지만 막 과도하게 자기 방어를 한다거나 날 막 정당화하려고 막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거는 오히려 역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이제 내적으로 내가 허용 가능한 수준의 행동들을 바운더리를 내 안에서 이제 견고하게 설정을 했다면 실은 어느 정도의 표현은 좀 필요해요. 나는 앞으로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할 때는 나는 이건 허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들을 지속을 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는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뭔가 나의 바운더리를 또 침범하는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여태까지 나르시시스트의 어떤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를 실은 안 들어줌으로써 당신의 행동에는 결과가 있다라는 걸 조금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없던 나르시시스틱한 사람들, 실은 나르시시스틱한 특성이 이제 과한 사람들이죠. 뭔가 병적인 개념. 바운더리를 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넘나드는 거를 이제 본인이 통제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땐 진짜 관계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본인의 필요가 있고 본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거가 더 중요한 나르시시스트. 특히 그러니까 저는 환자분들이 이제 내담자분들이 이제 상담하러 오실 때 이제 그 사람이 얼마나 변화의 강의성이 있고 이런 걸 물어보실 때 많이 여쭤보는 질문이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회사에서 뭐 조직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적응을 하고 있냐. 근데 되게 집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을 보이지만 밖에서는 그래도 뭐 그렇게 큰 갈등 없이 뭔가 뭐 조직 생활을 하고 있다. 그거는 약간 본인이 누울 자리를 보고 뻗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되는 곳에서는 막 하는데 안 된다고 여기는 곳에서는 참는 거예요. 그 조절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하면 나는 이런 당신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난 제공을 하지 않을 거야 했을 때 그거를 정말 심리적인 어떤 저 심층의 어떤 변화가 있어서가 아니지만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약간의 행동 조절은 있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많은 변화들을 줬는데도 앞서 얘기 드렸듯이 변화가 없다. 네. 그러면 근데 이 관계 양상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나 자신이 너무 피폐해진다. 그러면 이제 관계 거리의 정도를 나 자신이 이제 설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 관계가 어느 관계 설정이 가장 맞는 건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나한테 가장 편한 수준이 가장 맞는 거거든요. 뭐 일괄적으로 뭐 어떤 뭐 무조건 끊는 거다 아니면 뭐 안 된다 이런 단답형의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 여러 가지 정황을 따졌을 때 내 자신이 그나마 가장 편하게 느껴지는 그 정도가 어딘지를 찾는 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독립성이 정말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의 그 양상을 좌우해요. 내가 절대적으로 나르시시스트한테 의존하는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그 관계 변화를 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변화를 주려고 하는 나한테 내가 의존하고 있는 부분을 두고 굉장히 나를 압박해오고 협박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임상에서 가장 아무래도 흔히 접하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경제적으로 내가 나르시시스트한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정말 관계 변화 주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변화를 주려고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떤 독립성을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독립성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거에 대한 정말 필요성과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내가 다시 뭔가 일을 한동안 놨다가 하는 게 불가능하게 보여졌는데 얼마나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만드는 게 중요한지를 깨닫고 나서는 일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물론 많은 노력과 이런 에너지가 투자가 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구나 하는 관점의 변화가 왔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독립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람은 살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교류예요. 상대방한테 이해받고 공감받고 서로 교류하고 사랑할 수 있고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게 원래는 이런 것들을 나의 가장 가까운 뭐 배우자, 가족한테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친한 뭐 친구나 애인. 근데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여서 그걸 나한테 제공을 해줄 수 없어요. 그러면 나는 평생 이거 없이 살아야 되냐? 아니죠.
그거를 반드시 예를 들어서 배우자한테 받지 못한 어떤 이런 정서적인 부분을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그 배우자가 줘야 될 거 100% 다 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치만 어느 정도 내가 정말 정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의 어떤 이런 교류는 얼마든지 그런 어떤 다른 형태의 관계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대상들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태까지는 그런 대상들을 만들 힘이 없으셨을 거예요. 남아있질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모든 에너지를 이 나르시시스틱한 사람한테 내가 쓰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더 이상 불필요한 에너지를 여기에 쓰는 에너지를 정말 나에게 장기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에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이런 활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쓴다면 그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런 노력들을 정말 나 혼자서 열심히 했는데 뭔가가 이게 어쨌든 나는 내 상황에 감정적으로 그리고 나의 측근들도 감정적으로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뭔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내가 변화를 줄 수 있게 조금 더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아마 이 과정이 조금은 더 수월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